guys, welcome to Smokes Podcast. For today's episode, we're gonna talk about 2025년 회고. Let's go. 뭔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콘텐츠가 요즘에 너무 없길래 그냥 해보려고요, 제가. 제가 요즘 드는 생각들, 제가 요즘 드는 고민들 이런 거 그냥 천천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혹시 들으시는 분들도 같은 고민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나눠보고자 만들어봤습니다. 모든 비난은 다 없애버릴 거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쓰면 더 좋잖아요. 어제 인스타를 보다가 그런 글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 도서관을 운영을 한다는 거야. 왜냐면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것이 그냥 한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넓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진 못하지만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장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Smokes Podcast. 제 이름이 수목이라서 물수의 나무목이거든요. 물처럼 깨끗하고 나무처럼 울창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장을 만들고 싶어서 Smokes Podcast 1월 1일부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월 1일만큼 뭘 할까 좀 생각을 하다가 2025년 회고를 하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해를 일단 살아내기는 했어. 어떻게 잘 살아냈고 그거 자체로 축하할 만하잖아. 너무 기특하고 내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았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근데 회고를 안 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살긴 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좀 바빠서 못하고 오늘 이제 1월 1일이라서 좀 시간이 있어서 카페에 가서 천천히 회고를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내가 뭘 했는지 굵직굵직하게 좀 적어보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적기 시작하고 적다 보니까 또 쓸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만큼 이어가지고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냥 여기 중에서도 또 제가 기억에 남고 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들만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1, 2월에 한국사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사 기수를 땄냐? 또 그러진 않아. 나 또 못 땄잖아. 1점 차이로. 1점 차이로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또 제가 그럴만한 게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2월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제주도에 거의 한 5일 정도로 놀러 갔어요. 그래서 5일 정도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바로 시험을 보러 갔더니 5일 만에 인간이 다 망각하더라. 여러분들 이제 슬픈 일, 안 좋은 일들도 있잖아요. 인간은 언젠가 망각합니다. 뭔가 이별을 해서 너무 족같아. 괜찮아. 망각할 거야. 제가 한 달 내내 공부한 것들을 5일 만에 망각하는 걸 보고 아 그래 진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었고 3월에는 또 개강을 했어요. 막학기죠. 그래서 뭘 들어볼까 하다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여성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여성학을 들어야겠더라고. 내가 다른 학교에서 무려 1000강을 오는 그런 수업들인데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서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게 그게 너무 바보 같고 미래의 나에게 미안해서 열심히 듣지 않았어. 또 처음의 마음과 다르게 열심히 듣다가 열심히 듣지 않다가를 무한 반복하면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안 다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 2회를 다녀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왜냐면 여성은 하나밖에 안 들었거든. 아주 세계 여행을 합니다.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4월에는 보호를 다녀왔고요. 여러분 필리핀 가시려면 4월, 5월이 정말 날씨가 좋아요. 특히 4월. 너무 덥진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더워요. 원래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원한 걸 기대하면 안 돼. 근데 4월에 갔을 때는 뭔가 타 죽지는 않을 만큼의 더위다. 그래서 4월에 가는 거 추천드리고 5월에는 또 치앙마이를 다녀왔어요. 보홀은 4월에 다녀온 보홀은 친구랑 같이 갔다 왔고 치앙마이는 있잖아? 혼자 다녀왔어요. 무려 혼자 여행.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였냐? 그건 아니야. 내가 일주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앞에 3일은 친구랑 같이 있고 친구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고 저 혼자 이제 남은 날들을 여행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 여행 저 너무 추천해요. 진짜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면 용기 내서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신 일찍 집에 들어가야겠지. 늦게까지 다니는 건 당연히 위험하잖아. 왜 제가 추천을 하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뭔가 나 자신에 집중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를 나가는 것도 어디에 가는 것도 다 나 위주잖아. 내가 좋으면 가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가는 거고 내가 좋으면 먹는 거고 내가 싫으면 안 먹는 거고, 다른 여행을 다닐 때는 뭐 가족여행이든 친구들이랑 같이 가든 항상 타인의 의견도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의견을 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한단 말이지. 근데 혼자 여행을 하니까 그런 게 아예 없잖아요. 차원이 다르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혼자 여행을 해보시는 걸 정말 추천하고, 그리고 저는 치앙마이라는 곳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게 거기에는
디지털 노마드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구나.' 그리고 일이라는 형태가 그냥 출퇴근을 반복하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고, 제가 프리랜서로의 삶을 살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런 삶의 방식을 보지 못했다면 되게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지만 난 봤잖아.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걸 간접 경험을 했잖아. 그리고 제가 또 혼자 여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혼자 여행을 하는 만큼 주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짧게 스몰 토크 하기도 하고, 노트북으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본인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았다고 할까? 6월 달에는 마닐라 여행을 다녀왔고 4-5년 동안 영어 공부를 같이 하시는 화상 영어 쌤이 계세요. 근데 그 쌤이 이제 마닐라에 살고 계시단 말이야. 그냥 한번 선생님 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뵈러 갈 건데 저 혼자 가는 건 좀 그러니까 내 동생도 같이 데리고 가야겠다. 남동생이랑 그렇게 해외여행 가는 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 친구들이랑도 가고 뭐 혼자도 가고 했지만 남동생이랑 둘이 가는 거는 이건 또 그렇잖아. 그치? 쉽지 않잖아. 근데 한번 해보자. 뭐 어때? 다른 사람들이랑도 가는데 내 혈육이랑 못 갈 건 뭐야? 하고 가봤지. 근데 제가 100%로 즐겼느냐? 뭐 그러진 못한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지. 왜냐면 남동생까지 따라오니까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더라고. 근데 제 동생은 정말 만족을 한 것 같아요. 마닐라에서 제 선생님과 그다음에 선생님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했어요. 선생님 집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시내 투어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나 봐. 그러니까 우리 둘만 여행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 가족이랑 함께 했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과 또 그 사람들이 삶에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되게 경험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값졌나 봐요.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나트랑을 다녀오는데 나트랑은 가족여행으로 갔거든요. 정말 컨텐츠의 나라입니다. 거기 진짜 엄청나요. 할 게 너무 많아. 거기는 가격도 합리적이야 게다가. 근데 할 게 너무 많아. 진짜로. 너무 좋더라고. 저희 엄마가 맨날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의 사주에는 역마살이 있대. 그만큼 지금 이 시간에도 엄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친구도 정말 많고 매번 할 일을 찾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행을 가면 다음은 뭐해? 다음은 뭐해?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트랑은 진짜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야. 할 것도 많고 맛집도 많고 너무 즐겁게 있다가 왔고 실제로 저희 엄마가 뭔가 이렇게 만족을 1000%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 가족여행을 가면 뭐가 별로더라. 뭐가 만족스럽지 않더라. 좋았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나트랑에서 서울 넘어오는데 공항에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너무 재밌게 놀았다고. 여러분들 가족여행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나트랑 너무 추천합니다. 진짜. 뭐 부모님 모시고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혹시 자녀분들이 있으면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도 좋을 것 같고 친구는 말해 뭐해. 친구랑 가도 할 거 진짜 많고 애인은 더 말해 뭐해. 8월에는 이제 졸업식을 해요. 근데 이 졸업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졸업을 한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이 학교라는 큰 집합체 안에서 나와서 혼자 개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학교에서 짜여진 어떤 그래도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를 정말 온전히 나의 것으로 내가 나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취준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만들어 왔던 프리랜서의 길이 있단 말이죠. 이 프리랜서의 길을 조금 안정적이지는 않지만 당연히 하지만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정해진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안정된 삶이라는 걸 되게 추구하고 취업을 하면 박수를 쳐주잖아요. 지금 제 주변에도 취업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근데 항상 이제 만날 때마다 취업을 하면 야 누구야 너무 축하해 막 이러면서 케이크도 해주고 박수 치면서 막 너무 축하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이미 대학교 때부터 계속 돈을 벌렸고 나만의 어떤 작지만
브랜드가 있고 프리랜서로의 삶을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박수를 받는다는 거는, 그리고 박수를 쳐준다는 거는 인정의 방법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 이런 삶은 인정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도. 명절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지. 우리 이모 삼촌들 보는 거 너무 좋지. 근데 그럴 때마다 뭐 하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 그냥 어느 기업 다닌다라고 하면 모든 게 쉽고 심플하고 박수 받으면서 끝날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해. 그럼 그렇지 않단 말이야. 박수 받지 못한단 말이야. 저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있었나 봐요. 취업이라는 그 단어가 뭔가 갖고 싶지만 또 갖고 싶지가 않은 거야. 내가 또 그렇게 출퇴근하면서 9 to 6의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제가 어떤 삶을 좋고 어떨 때 행복할지를 확실히 느꼈거든. 그런데도 취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정답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정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젠 정말 결정할 때인데 이젠 정말 그만 미루고 용기를 가지고 만약에 취업을 안 할 거라면 내가 선택한 이 프리랜서라는 삶에서 더 많은 거를 이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데 프리랜서의 단점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생각보다 더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불안정한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정말 나 혼자 기획하고 편집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굳건하게 외로워도 참고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는 나아가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돼.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언정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들을 내가 취업을 포기하는 것들을 후회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의심과 회의를 하면서 너무 힘든 8월을 보냈고 그러면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근데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계기가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도와줬어요. 가끔은 진짜 가끔은 제 3의 눈이 더 정확할 때도 있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저는 저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칭찬할 만한 나의 어떤 것들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려줬던 사람이 내 친구들인 거지. 내 친구들이 오히려 스모가 너 이런 거 진짜 잘해. 너 이런 거 재능 있어. 이런 거 계속 해. 오히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저도 인정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더라고. 그들이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식으로 약간 인정을 해주고 용기를 주니까 저도 나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9월부터는 제가 선택한 이 프리랜서로의 삶을 계속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수도 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에는 또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왔고 11월에는 제주도에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제가 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뭐 할 때 행복한지. 저는 제가 생각보다 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주도에 갔을 때도 어디에 있는 것보다 그냥 자연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고. 그냥 해 지는 거 보고 또 해 뜨는 거 보러 가고 바다 앞에 한없이 앉아있고 그런 시간들이 그냥 어떤 걸 하는 것보다 더 큰 힐링이 되는 거예요. 치앙마이 여행을 하면서는 혼자 여행을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는구나. 생각보다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을 더 많이 둘러보면서 했던 여행인 것 같아요. 주변에 내가 말 붙일 수 있는 데 있으면 가서 붙여보기도 하고 괜히 사장님들한테도 말을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요가하러 가서도 뒤 일정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나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또 좋아하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전 여행 다니는 거 진짜 추천하거든요. 여행지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얻은 그 느낌들과 거기에서 내가 보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잊혀지지가 않아. 정말로. 그래서 사진을 보면 또 이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런 게 다 기억이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저는 정말 소중하고 같이 간 사람들도 정말 소중해요. 여행을 하면 대화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이랑 24시간을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을 정말 깊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될수록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창문을 더 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2025년도를 생각을 하면 물론 뭐 한없이 우울하고 내 자신이 너무 작게만 느껴지고 비참하게 느껴지고 어두운 순간들도 많았지만 2026년 1월 1일에 느끼는 감정은 그때그때 순간순간에 만들었던 큰 선택들에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 지금 저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다고 느껴져요. 이수목답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그려나가는 하루하루가 너무 좋고 걱정도 되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2026년도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회고를 아직 안 하셨으면 솔직히 늦지 않았어요. 12월 32일이 있었으면 그때 회고해도 되는 거잖아. 제 말은 1월 1일이든 1월 2일이든 1월 3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상관없다고. 지금이라도 회고하시면 된다고요. 작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거를 조금 둘러보시다 보면 이번 연도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둘러보면서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되겠다.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글자로 적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찾아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지금까지 듣는 사람들 있으면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2026년에는 더 자주 봅시다.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뉴 이어, 굿나잇.